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반면 여수 돌산에 있는 반잠수정 전시관은 전시 콘텐츠가 평화보다는 안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현직 시장이 줄줄이 탈락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본선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지 못해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택시로 운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위생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여수항을 통해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현직 시장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당내 결속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남게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했던 여당의 기초단체장 경선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경선 전까지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던 여수시장 경선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수의 경우 권세도 예비후보가 확정돼 민선 이후 재선시장 불가 공식은 이번 경선에도 적용됐습니다. 경쟁자였던 주찬원 시장의 해명에도 상포지구 특혜 의혹 제기와 탈락한 후보의 연대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표 결집에 성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순천의 경우 허석 예비후보의 본선행이 확정돼 지난 선거 때 아쉬움을 떨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 때 석패한 허석 예비후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내 입지를 다져왔던 조충훈 예비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새로운 인물론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과 고흥에선 일찌감치 김재무, 공영민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확정돼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경선이 치러지면서 후보 간 격한 비방과 후보 사퇴, 그리고 무소속 출마 움직임 등 경선 흥행이 아닌 내부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 승리에 앞서 당의 불협화음을 극복하는 게 여당의 성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1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의 5차 공천 확정자를 의결하고 오는 27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조만간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최근 당원 총투표를 실시해 1차로 9명의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다음 달 2차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 등록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각 시군 선관위에서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 필요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 사례와 단속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수에 위치한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이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을 평화 테마촌으로 보수했지만 여전히 평화보다는 안보가 강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돌산 우두리에 세워진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지난 98년 돌산 앞바다로 침투하다 격침된 반잠수정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립 초기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개관 이후로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어 꾸준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2005년에는 용질림 대한 민간단체가 작은 난에 시달리면서 전시관 용지 자체가 경매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시관이 안정화된 건 지난 2011년. 시가 평화테마촌이라는 이름으로 1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시관 시설을 대폭 개보수하면서입니다. 지난 2014년 반잠수정 전시관 옆으로 무기전시관이 들어서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유명 관광지인 향일암 인근에 있는 데다 학생이나 군부대의 체험시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테마촌이라는 이름과 달리 잠수정과 각종 무기, 남침 역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화테마초는 무료 관람이라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이제 향일암 관광객 이제 오면서 아픈 과거가 통일로 가는 걸림돌이 아닌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 변화와 함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겨있던 광주 전남 지역의 남북 교류 사업도 문화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에서 열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킬 또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 남북 교류는 본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300일을 앞두고 남북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하고 100일을 앞둔 시점에는 남북 평화음악제를 추진하는 등 대회 개막 때까지 남북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남북 공동 행사를 성사시키고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확정 짓는 게 목표입니다. 또 우리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준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치러질 광주 비엔날레에는 북한 미술 작품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조선화 분야의 북한 최고 작가들이 공동 제작한 대형 집체화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관람객들은 북한의 사실주의 미술을 직접 접하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헤아리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분단, 경계가 나온 고립된 상황 속에서 발전한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미술을 조명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끊겼던 남북 교류 사업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힘든 상황에서 문화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남과 북의 경계심을 완화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는 27일이면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한평 나비대 축제는 20회를 맞게 되는데요. 한평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를 내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갖습니다. 행사 준비 현장에 장용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비들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북녘 나들이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열리는 20살 성년의 한평 나비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1178마리의 나비들입니다. 나비 숫자는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 직선거리 1178km를 상징하고 가수 윤도현 밴드가 이달 초 평양 공연에서 노래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는 나비 등을 현실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임진각에서 통일 나비를 날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나비들이 임진각 가서 통일을 기원하는 나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남북 통일 운동을 해온 김휘남 씨도 한평의 나비가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처음 북녘 땅을 가는 것에 뿌듯함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나비 축제가 한평짜리 빼고 통일 나비 대축제 이렇게 해야 결국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겠느냐. 한평군의 임진각 나비 날리기 행사는 지난 2000년 광복절을 맞아 처음으로 통일 기원 행사에 이어 2007년까지 5번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열리는 27일 개막하는 나비 축제의 주제도 한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입니다. 한평군은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나비를 통해 세계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점심을 택시로 배달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학생 수가 52명인 무안군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낮 12시를 조금 넘자 택시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합니다. 인근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운반하는 택시로 장대비까지 내리면서 급식을 옮기는데 한바탕 소동을 치릅니다. 밥을 내려요. 저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근차 빼고 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리려고.
택시기사는 매일 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차량에 음식 냄새 배는 것을 우선 걱정합니다. 음식물이 밴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그래서 우리들도 실제로 기회비용을 져버리고 이것을 한 끼를 이제 하루 한다면 막 손들어버려. 학부모들은 급식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들한테 미안하죠. 이게 급식이다 보니까 먹는 음식인데 안전하게 좀 배송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이처럼 택시나 개인 차량으로 급식이 배달되는 학교는 64곳이나 됩니다.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들로 위생설비 차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입니다. 또한 조리시설 설치도 한 학교에 3억 원 이상이 드는 예산 문제 때문에 택시 배달 급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밀폐 용기를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상 학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시로 배달되는 학교 급식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크지만 교육당국이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첫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가 오늘 오후 여수에 입항했습니다. 대만을 출발해 여수에 입항한 승객과 승무원 2,200명은 아쿠아리움과 케이블카, 비고셔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오늘 자정쯤 일본으로 출항합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1,800명이, 6월 말에는 대만 관광객 3,000여 명이 크루즈를 타고 여수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에어리퀴드가 여수 국가산단에 1,57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한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으로 지난 1999년 여수 산단에 수소와 일산화탄소 생산시설을 가동해왔습니다. 전라남도 투자유치단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어리퀴드 본사를 방문해 투자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유류를 훔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종화동의 공터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 세대에서 40만 원 상당의 경유 300리터를 훔친 혐의로 7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 세풍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세풍 일반산업단지 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1단계로 0.35제곱킬로미터의 부지를 준공하고 섬유제품과 목재, 화학제품, 의약품, 금속 가공제품 등의 투자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내일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광양만권 세풍 일반산업단지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